오늘 소개해드리는 유백온의 소병가는 중국 역대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진 예언서입니다. 소병가의 해석은 아직 일부분밖에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미스터리 TV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예언서도 최고라 손꼽히는 만큼 예언 내용이 거의 역사책 수준인데요. 그런 역사 부분이 나오는 앞부분은 뛰어넘고 현재와 미래로 보이는 가장 마지막 부분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소병가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그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병가는 명나라 책사인 유백온이 지은 것으로 가장 정확한 예언서라 전해지며 전문은 총 1912자로 40여 곡의 은어가요로 구성되어 있다. 유백온은 명나라 개국재상으로 명태조 주원장을 보좌하여 천하를 통일하고 대명왕조를 건국했다. 유백온은 황금책 등 중국 역학의 한 획을 긋는 불멸의 역작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상하 5천년을 꿰뚫어보는 해안으로 중국에 많은 예언을 남겼다. 소병가는 유백온이 주원장을 만났을 때 마침 태조 주원장이 소병이라는 구운 전병을 먹고 있었다고 하여 소병가라 하였다. 소병가는 대중에게 남겨진 예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교적 통속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소병가는 주원장의 명나라뿐만 아니라 명나라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는데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알기 어렵지만 일이 발생한 후에 역사와 예언을 비교해보면 그 뛰어난 정확성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어느 날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내전에서 구운 전병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전병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마침 국사 유백온이 아련을 청하였고 주원장은 한 입 먹은 전병을 그릇에 담아 뚜껑을 덮어놓고는 유백온을 들라 했다. 유백온이 예를 갖춰 인사를 하고 나자 주원장은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은 수리에 밝으시니 묻겠습니다. 이 그릇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유백온은 잠시 손가락을 돌려 계산하며 말했다. 해와 같기도 하고 달과 같기도 한데 금룡에게 한 입 물렸고 음식입니다. 과연 유백온은 틀림이 없었고 주원장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원장은 이내 명나라의 미래에 대해 물어보았고 황제 앞에서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유백온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늘의 수가 망망하여 만자만손할 것이니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만자만손이라 함은 후손들이 무궁히 이어질 것이라고 들리지만 사실 만력제의 아들과 손자에서 명나라가 멸망할 것임을 정확히 예언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원장이 그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을 리 만무했고 유백온의 대답에 기뻐하며 질문을 이어나갔다. 비록 옛날부터 흥망은 정해져 있다고는 하나 천하가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며 오직 덕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니 말한들 어떻겠는가? 조금만이라도 말해보시게. 천기를 누설하는 신의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폐하께서 신에게 관대하게 해주시니 감히 아뢰옵니다. 이렇게 주원장과 유백온의 대화 형식으로 예언이 이어지는데요. 역사 부분이 길게 나오니 모두 생략하고 바로 마지막 부분의 내용과 해석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호인들은 존재하겠는가? 못하겠는가? 이때가 되면 호인들은 망한 지 오래일 것입니다. 사대팔방에 문성이 있고 물품은 모두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의 모습인데요. 일반적이고 평범해진 교육시설들과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기성품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고와 비파가 화합하여 옛기를 이루니 좌중응제 우중응이라 500년간의 성군이 출현하여 현량한 보좌를 거느리고 천하를 두루 다니신다. 성인의 출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인이 출현하여 다시 부흥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데요. 성인을 보좌하는 현명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있고 천하를 두루 다니시며 모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남방에서 장수가 나올 기운이니 성인이 썩은 금원들을 고칠 수 있으리라. 팔면에 오랑캐가 찾아와 공물을 바치니 궁녀들은 저녁 달만 바라본다. 성인은 남방에서 출현하고 세상의 사악한 무리들의 뿌리를 파내어 고쳐 바로 잡는 모습입니다. 팔면의 오랑캐와 달을 바라보는 궁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성인을 알아본 사악한 무리들이 알아서 굴복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이 황금을 모으는 것 같으니 북방에서 노략질하는 오랑캐들이 생명을 해치는구나. 더군다나 남쪽 군대가 베고 죽이며 다니니 홀로 말 한 피를 타고 외국을 평안하게 한다. 북방에서 노략질하는 오랑캐들이 생명, 즉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을 해친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북방이면 러시아가 떠오르는데 러시아 전쟁을 예언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남쪽 군대도 살생을 저지르고 다니는데요. 못된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중국의 남쪽이면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악한 무리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다닐 때 홀로 말을 타고 다니는 성인이 세상을 평정하네요. 말 한 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성인이 홀로 그런 사악한 무리들을 평정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혼자 어떻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과연 성인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걸까요? 앞부분 내용을 참고하면 성인은 혼자 움직이지만 성인과 뜻을 함께하거나 알게 모르게 성인을 보좌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리와 임금이 삼성을 남기기를 사양하니 상원이 다시 돌아 기운이 열린다. 문무를 겸비한 성주시라 상하 삼원의 뒤집힘이 없으리라. 의건 문물이 함께 오리니 7원이 틀림없고 또 3원이다. 이 부분은 문무를 겸비한 성인의 출현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주역 1세기를 말하는 3원 구운으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시기를 맞춰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음 문단에서 쉽게 풀이된 시기가 나오니 계속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문장에 담긴 깊은 뜻이 크게 열려 대련하리니 원숭이가 소반을 씻고 닭이 서로 부축하며 도망간다. 개가 짖고 돼지가 울면 태평년이라. 문무를 겸비한 청룡이 빛을 낸다. 이 부분은 원숭이 해를 시작으로 달개의 해에 사악한 무리들이 도망을 치고 개의 해를 지나 돼지의 해가 되면 청룡으로 비유되는 성인이 빛을 발휘하게 되고 태평년이 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고로 2025년이 뱀의 해니까 가장 가까운 원숭이 해는 2028년이고 2031년이 돼지의 해입니다. 예언에서 말하는 성인 출현 시기가 이때가 맞다면 2031년 돼지의 해가 되기 전까지는 세상에 극심한 혼란과 재앙,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재해나 전란으로 인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흩어지고 어지러진 모든 도망한 백성들을 친형제 자식처럼 사랑하는구나. 평년이 오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과 재난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성인은 자비로우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임금을 세우고 낡은 수도를 고치니 천마디 말로 진짜와 가짜를 알아내어 창생에게 남겨주어 증명하고 맹세한다. 성인 출현 이후에는 망가지고 낡은 것들을 고치게 되고 가짜들을 제대로 가려냅니다. 사악함과 거짓은 역시나 한 몸인가 보네요. 지금까지 유백온의 예언서 소병가의 미래 부분 내용을 보셨는데요. 시청자님들께서는 성인에 출현하여 태평년이 열리는 시기를 이번 돼지의 해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성인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평정하고 사악한 무리들을 도망치게 만드는 걸까요? 그동안 예언서를 번역해오면서 마음속에 뭔가 숙제처럼 남아있는, 전해야 하는데 자꾸 미뤄지게 된 예언서 2개 중에 하나가 소병가인데요. 다른 하나를 살짝 스포하자면 유백온의 스승님께서 남기신 예언서예요. 그 예언서는 문장에 담긴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워서 전해드릴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해석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부분적으로나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